오늘 시장을 깜짝 놀라게 한 건 역시 정부의 노동 데이터였습니다. 논판 페이로 숫자 나왔는데 대단한 숫자가 나왔죠. 고용이 꼴랑 1만 2천 개 늘었습니다. 사실상 제로에 가까운 숫자였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직전에 나온 ADP 고용 보고서는 정말 의미가 없게 됐죠. ADP 고용 보고서 보면 이때 고용이 23만 3천 개나 늘어서 시장 예상을 크게 웃돈 것으로 나왔는데 우리 오찬용 특파원은 이걸 보면 ADP 고용 보고서 내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여튼 이번 미국 노동부 고용 보고서 놀랄 만한 수치인 것은 분명한데요. 근데 월걸부 시청자분들이라면 그다지 놀라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클라우디아 3의 견해 소개해 드리면서 이번 고용 순증 심지어 이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 이미 전해드렸기 때문인데요. 실제 이번 데이터를 살펴보면 결국 3의 견해가 옳았다 이런 점이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사실은 민간 고용만 보면 실제로 마이너스가 났어요. 마이너스 2만 8천 개가 찍혔지만 정부 고용이 4만 개가 나왔기 때문에 간신히 요 두 개 더하면은 1만 2천 순증이 나온 것이죠. 그러니까 정부 고용 때문에 간신히 플러스를 지켜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당초 3은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번 고용 수치가 마이너스가 날 수 있지만 그게 침체를 의미하거나 경기가 심각하게 둔화하는 신호가 아니고 일시적인 고용의 마이너스가 경제의 견고함과 같이 갈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이미 한 바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제가 며칠 전 영상을 통해서 사실 어제도 소개를 해드렸는데 문제는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아는 이 소식은 당연히 시장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내러티브를 시장이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증시를 보면은 전혀 침체의 기운은 느낄 수 없었습니다. 물론 시간이 가면서 조금 상승폭이 좀 둔화되긴 했지만 4대 지수 모두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요. 빅스 지수 또한 큰 폭 하락하면서 안정세를 찾는 느낌이었습니다. 물론 어제 너무 증시가 하락했기 때문에 되돌림 현상도 있었겠습니다만 결론적으로 놓고 보면 증시가 이미 아는 것이죠. 이거는 그냥 일시적인 이벤트에 불과했고 그렇게 신경 쓸 지표가 아니라는 것을 이미 시장도 클라우디아 3이 얘기한 것도 이미 알고 있었고 충분히 이럴 가능성에 대해서도 인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별로 이거를 충격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넘어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세부 지표를 봤을 때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는 점 조금만 살펴보면 일단 경제활동 참가율이죠. 지금 노동시장 활력을 나타내는 경제활동 참가율. 이게 평균을 보면은 62.6이 나와가지고 3달 연속 62.7이 찍히다가 이제 줄었어요. 약간 떨어진 모습이죠. 자세하게 보시면은 사실 남자는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보시면 16세 이상 보시면 전달 68.1, 이달 68.1, 20세 이상은 전달 70.4, 이달 70.5 오히려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이었는데 여성으로 놓고 보면은 내용이 다릅니다. 16세 이상을 보시면 57.8, 57.6, 이번에 나온 게 57.3, 20세 이상을 보시면 59.2, 58.9를 거쳐서 58.7로 내려갔다. 여기서 주요 포인트가 나오는데 제가 과거에 설명을 한번 드렸었죠. 이 아마존이 재택근무를 포기하지 않으면 차라리 관둬라, 때려쳐라, 돌아오지 않을 거면 직장 관둬라 이렇게 선언을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존 웹 서비스였는데 이 최근에 스타벅스도 이 같은 내용을 꺼내 들었습니다. 이 얘기는 이런 트렌드가 점점 확산되고 있다는 것은 재택근무를 하면서 육아를 동시에 할 수 있었던 여성들이 이제는 직장과 육아 중에 점점 하나만 해야 되는 상황으로 내몰릴 수 있다. 이런 걸 알 수 있게 해주고요. 또 만약에 트럼프가 돼서 이민 정책을 더 까다롭게 바꿔버린다면 전반적으로 노동시장에 약함이 더해질 수 있다. 이런 점은 우리가 장기적 관점에서 한번 주의 깊게 봐야 되는 내용이다. 이런 걸 전해드리고 또 오늘 실업률이 4.1로 전달과 동일을 했습니다. 이게 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역시 클라우디아 3과 밀접한 내용인데 클라우디아 3이 2달 전 우리가 경기 침체 지표로 쓰였던 3의 법칙, 미국 경제가 포섭된 이후에 지속적으로 방송에 불려나가는 방송마다 자신이 발견한 3의 법칙을 부정하는 발언을 일관되게 해왔죠. 내가 이 경험칙을 발견했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다르다. 계속 3이 반복을 했단 말입니다. 근데 이번에 실업률이 4.1이 나오면서 이 3의 법칙을 계산해 보면은 최근 3달치 실업률 이동평균이 4.1 더하기 4.1 더하기 4.1을 3으로 나누면 4.13. 12개월 내 이동평균 최저치를 보시면 요거죠. 3.7, 3.7, 3.7. 당연히 평균도 3.7. 둘 간 차이가 0.43으로 이게 0.5 이상이어야지 3룰에 들어가는데 이번에 0.43이 찍히면서 어떻게 됐다? 이제
삼룰에서 벗어났다. 경기 침체 지표에서 벗어났다. 결론적으로 삼룰에 미국 경제가 들어가고도 이 지표의 효용성을 만든 사람이 부정했던 클라우디아 3의 의견이 옳았다. 이런 점이 또 한 번 증명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의 깊게 봐야 되는 내용. 이번 고용지표를 망가뜨렸던 주범 중 하나였죠. 보잉의 파업. 이 보잉 파업 때문에 일자리 순증이 몇만 개가 날아가는 그런 효과를 냈는데 오늘 대략적으로 이제 타협이 됐습니다. 이거를 최종적으로 근로자가 투표로 받아들이냐 그렇지 않느냐 여기에 갈려 있는데 일단 노조가 합의했기 때문에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겠죠. 내용이 뭡니까? 그동안 물가 상승이 너무 심했는데 그거를 반영이 안 된 걸 반영해서 향후 4년간 임금 38% 인상과 타결 시 1만 2천 달러 보너스 지급을 제안을 받았다. 이 내용입니다. 38% 4년간 임금 상승. 저도 부럽습니다. 이거 무슨 의미겠습니까? 이거 어떤 영향을 줄까요? 아마도 이번 지표를 본 다른 기업 노조, 다른 기업 근로자도 비슷한 수준의 임금 인상 해달라고 엄청나게 압박을 할 겁니다. 이 정도의 인상이 될지 여부야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내년을 기점으로 또 임금 인상 랠리가 엄청나게 유행처럼 번질 것이고 그 시발점을 보잉이 제공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임금이 40% 오르면 4년간 물가 어떻게 됩니까? 돈의 가치는 어떻게 될까요? 식료품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아직 물가가 어제 코어 핏이 나왔지만 코어 기준 여전히 2% 중반을 넘고 있죠. 근데 이렇게 임금이 전방위적으로 다 오르게 되면 제대로 2.0% 안착을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국채 금리를 보시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왜냐면 오늘 사실 ISM 제조업 PMI 나왔거든요. 근데 이게 제조업 경기가 우울합니다. 46.5가 찍혀서 예상치 47.6을 하회했고 기준선 50을 7개월 연속 계속 하회하고 있습니다. 여튼 일시적이든 뭐든 오늘 고용도 크게 깎였기 때문에 사실 오늘 국채 금리는 좀 내려줘야 그게 시장의 어떤 평소 움직임과 부합하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10년물 금리 이렇게 많이 오르고 2년물 금리 처음에 고용지표 너무 나쁘게 나오니까 일시적으로 떨어졌다가 다 말아 올리고 더 올라갔습니다. 이런 거는 역시 물가가 앞으로 만만치 않을 수 있겠구나. 임금이 이렇게 오르면 돈 가치가 정말 줄겠구나. 이런 시장의 우려가 일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겠고요. 그래도 오늘 나온 업데이트된 GDP 나우 예측치는 그래도 고용지표를 좀 반영을 해서 어제 말씀드린 2.7에서 좀 내려온 2.3으로 수정 반영됐다. 이런 점 함께 말씀드립니다. 대선 관련 소식 하나 보태자면은 어제 폴리마켓 기준으로 6개 경합주 중에서 미시간의 베팅 확률이 트럼프에서 해리스로 넘어갔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오늘 데이터 기준으로는 미시간 플러스 위스콘신도 해리스에게 넘어갔다. 이런 점은 부분적으로 트럼프 트레이드가 대선 막판에 힘을 약간 잃어버린 이유이기도 하다. 그래서 이 트럼프 미디어 주가도 급등하다가 최근 좀 빠지고 있다. 이런 점이 보이고 있고요. 하지만 폴리마켓 기준 봤을 때 여전히 승리 확률 베팅 값은 트럼프가 6, 해리스가 4로 여전히 이 베팅 확률은 트럼프가 우위를 지속적으로 보이고 있다. 이런 점 함께 말씀드립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 이것으로 마무리하고요. 월걸부 구독과 좋아요 많은 사랑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